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일을 2주 더 연기했습니다. 4월 개학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농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던 친환경 농가들입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 급식을 공급하는 친환경 농가는 경기, 충남, 전북 등 전국 5개 도에만 750농가가 넘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이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62억 원에 달합니다. 판로를 잃은 친환경 농가들은 고품질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헐값에 내놓거나 뒤늦게 일반 유통업체를 알아보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갈아엎은 농가도 꽤 있고요. 갑자기 일반 유통으로 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유통 공급하는 그 유통업체들도 대부분 거래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죠. 학교 우유급식에 원유를 공급하던 낙농가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낙농유구협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되는 우유급식은 전체 원유 생산량의 5.5%, 흰우유 소비량의 8.2%를 차지합니다. 개학이 한 달 이상 연기되면서 우유급식 공급 유가공 업체들은 잉여유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직간접적 농가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인 만큼 정부가 개학 연기에 따른 잉여유 처리를 위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좀 마련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잉여유 수매 및 임가공 등을 통해서 식품업체에 공급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정부는 17일 뒤늦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거나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 농작업 인력 수급 차질로 생산 수확 활동을 못한 농가, 그 외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개학 연기에 따른 농가 피해액은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다 정부 지원액은 품목별 1회전 소요 경영비에 그치고 있어 농가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가축 시장도 일제히 문을 닫았는데요. 시장 휴장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를 키워 생계를 유지해온 축산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축 경매 시장의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가축시장 89곳이 모두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가축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휴장에 들어간 탓에 한 달 가까이 송아지 경매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가축시장 휴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를 판매해 생계를 유지해온 번식 농가들은 늘어나는 생산비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제때 출하해야 하는 송아지를 팔지 못한 채 기약 없이 사료만 먹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금 흐름이 어렵죠. 경매가 지금 언제 열릴지 몰라갖고 보통 이제 나가는 시기에 송아지들이 있는데 크기는 크지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갖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송아지 입식이 어려워진 비육 농가도 앞으로 비육 후 출하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축시장이 재개장하면 송아지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적체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선 축협들은 생축 거래 전담센터를 만들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축협 직원이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은 뒤 판매 신청 농가를 찾아 소규모 경매를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제 소를 출하를 못하니까 농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조금이라도 농가가 좀 보탬이 되고자 해서 시작되는 거죠. 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판매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축협은 생축거래 전담센터를 통해 가축시장 휴장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민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된 건데요. 바로 농민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자의 눈 코너에선 막 오른 농민수당 시대를 짚어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농민수당의 현황과 쟁점을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민수당이 전국적인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됐던 농민수당이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겁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농지 면적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농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을 개선할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전북도가 올해 농민수당 지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충남도도 올해 지급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농가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영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맞출 경우 농가당 연간 60만 원 안팎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4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6월, 7월, 8월 달까지 이행 점검을 해요. 확인해서 8월 달까지 이행 점검이 끝나면 저희들이 9월 초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어요. 경기도는 농민수당 대신 농민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달리 모든 농민에게 연간 일정액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도와 경남도, 제주도, 강원도 등에서 광역지자체 차원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각 지역이 앞다퉈 농민수당 도입에 나서는 것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6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농업인 월급제 등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농민수당 도입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목돈을 푼돈으로 받는 제도라고 생각해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지급 대상과 성격을 두고 이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급 대상을 개별 농민이 아닌 농가로 할 경우 여성 농민 등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농민수당을 복지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도의 취지를 농업의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업 예산에서 편성돼야 된다는 거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 농민수당을 통해서 이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인은 더 가치를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그것들 소비하는 국민들은 더 많은 가치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상징하는 농민수당. 농민들은 농민수당 입법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제도 안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0년 한국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농업 생산액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업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국내 농업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0년 한국농업 및 농가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농업 생산액은 총 50조 4,38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농업 생산액은 지난해 농업 생산액 잠정치 50조 4,280억 원보다 530억 원 감소한 50조 3,750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2.3%에서 2.1%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이제 농산물도 소비 위축이
반영이 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농업 생산액이 19년보다 0.1% 소폭 감소할 것으로 이제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한편 평균 농가소득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약 4,489만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 증가와 2018-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인해 전년보다 1.4% 증가한 1,295만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다 공익직불제 도입 효과로 늘어난 이전소득은 1,143만 원, 농해소득은 1,810만 원, 그리고 비경상소득은 240만 원으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농가소득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경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균 농가소득은 기존 분석치보다 소폭 감소한 4,485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농업 부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농민들의 관심이 더욱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다 같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대 총선 농업 부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1순위로 내놓은 공약은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민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지방의료원 등 농촌 지역 공공병원에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며 농촌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복버스, 100원 택시와 같은 농촌형 교통 모델을 확대하고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의 공급 거점을 만들어 농촌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통과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사람 환경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생태, 환경, 안전과 관련된 선택형 직불제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농민 소득 안정과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의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도 적극 추진합니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 계약 재배 물량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만들기 위해 양파, 마늘부터 의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 다음 배추, 무, 고추 등으로 자조금을 확대하고 한국형 유통혁신 생산자 조직을 육성한다는 보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관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의 독립기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생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수립해 중소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의 스마트화 역시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마트팜 온실과 스마트 축산농장, 노지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대거 보급하고 관련 기술 개발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 지원 강화, 45세 미만 청년농 육성 등을 주요 농정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당이 속속 발표하고 있는 총선 농정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며 유권자인 농민들은 저마다의 점수표를 매기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의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개 주요 유통사를 통해 판매된 인증 농산물은 총 511억 원에 달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저탄소 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유통 매출액은 511억 원. 2013년 약 80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 새 6배 이상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인증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운 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주요 유통사인 농협, 이마트, 현대백화점 등 7곳에서 연간 511억 원 상당의 인증 농산물이 판매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인증농가의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품평 상담회를 개최해 유통사의 상품기획가인 MD와 인증농가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57농가가 참여했고 이 중 29농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 매장 등에 입점했습니다. 특히 2017년 저탄소 인증을 취득한 경북 상주의 포도재배 농가 대한포도는 품평 상담회를 잘 활용한 사례로 꼽힙니다. 그 좋은 예로 경북 상주에서 초생재배로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포도의 경우 품평회를 통해서 백화점 납품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농산물 수출도 하게 돼서 인증 전에 5억 원 내의 매출을 올리던 것이 현재는 15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가는 저탄소 농업기술인 풋거름 작물 재배를 통해 비료와 작물 보호제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 재배의 에너지 사용량도 최소화해 매년 30년생 소나무를 약 2만 그루 심는 친환경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저탄소 농축산물 희망농가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농민 또는 농업단체는 인증 취득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내 여가복지시설 등이 휴관함에 따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방문 전화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살피는 고독사 지킴이단과 IT 활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IoT 활용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등의 운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안부 확인 횟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기 위해 대구 경북 지역에 2억 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기부했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홍삼 제품은 인삼농협이 자체 생산한 상품으로 홍삼액 1,260개, 홍삼 절편 250개 등 총 3,130개이며 이는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 내 봉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인삼농협 조합장들은 작은 힘을 보태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의 위로와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우리 임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기름용 품종으로 올레산 함량이 높아 산화에 매우 안정적인 땅콩 신품종 K올과 해올을 개발해 이달 말까지 공개 분양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K올은 기름 함량이 50.7%, 올레산 비율은 올리브 기름보다 높은 82.9%이며 해올은 가지수가 많지만 쓰러짐이 적고 내병성도 우수해 수량성과 재배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 분양 희망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해올은 내년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가축시장 휴장의 계약 추가 연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면서 답답한 마음 드실 겁니다. 네, 하지만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뛰어넘는 골든크로스가 지속되는 등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